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준석에 대해서 아주 일격을 가했네요. 이준석이 또 감성팔이 한다고 기자회견하면서 찔찔 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유라가 울고 싶은 건 22살 미혼모였던 나였다 하면서 이준석을 아주 역공을 가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준석 참 이게 그 좌파의 끄라풀 맞는데 언제냐면 이게 2016년 10월 26일 2016년 그때 그 한참 촛불 들고 막 할 때죠. 10월 26일 TV조선의 강적들 TV조선의 강적들에 이준석이 거기에 출연한 거죠. 그러면서 그 최순실 지금 최서원이라고 하죠. 정유라 모녀가 독일에서 생활할 때 한 달 생활비가 1억 이상이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하고 떠든 거죠. 비난한 거죠. 이준석, 너기 최서원 씨, 정유라 독일에서 1억 이상 생활비 썼다는 게 봐서? 아무 팩트도 없는 걸 그냥 좌파들의 거기에 따르게 떠드는 거죠. 그게 바로 안민석이 과 아닙니까? 예, 안민석이 너 이게 재산 뭐 몇십조 빼돌리 놨다면서. 근데 추적하러 갔는데 10일에 찾아왔어? 진짜 이게 무식한,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 중에 제가 보기 가장 무식한 거는 제 법조인이니까 최강욱, 김남국이고 그 다음에 안민석이도 무식하더라고요. 근데 안민석이가 법조인 출신은 아닐 텐데. 안민석이 안민석이 체대 나왔잖아, 서울대. 체육하잖아, 성마. 그거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하냐고요. 근데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한 달에 1억이면 너 1년 있으면 10억이 12억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공격했냐 말이야. 그때 정유라, 최순실을 이게 얼마나 피눈물 억울하게 흘렸겠느냐고. 저는 그걸 이게 정유라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유라가 저는 2명을 잡았다 봐요. 제가 이게 정치판에요. 저는 가장 위선자 뻔뻔한 놈 4명 꼽으라면요. 제가 순서대로 이준석이 제일 아래에요. 이준석. 그 다음에 조국. 그 위에 이재명이 있고. 가장 고수가 높은 뻔뻔한 놈은 문재인입니다. 아니 얼굴이 두꺼운 사람 중에도 가장 수준이 있잖아요. 보세요. 문재인은 이게 그렇게 뻔뻔해도 북한 막 죽어도요. 컵라면 먹고 산행 가가지고 태연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거의 유비의 경지입니다. 조조나. 문재인은 이게 뻔뻔해도 경지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재명이야. 이재명이는 이게 뻔뻔한데 김부산에 그 전배로 가잖아. 그 전배로 가는 것도 그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점검사로 점 하나 빼가지고 검사 받으러 갔잖아. 그 다음에 조국이고 이준석이 좀 수준이 낮더라고요. 기자회견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정유라가 2명을 잡은 거죠. 바로 이게 조국이하고 이준석이를 잡은 거예요. 조국이 조민희 때문에 잡았잖아. 야, 그때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정유라는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이라도 땄지. 조민희 뭐 했어? 전부 이게 스펙 7개 위조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 조민희 문제부터 조국이를 때려잡은 게 정유라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준석이도 딱 그러더라고. 너게 우리한테 그때 피눈물 흘려서 1억 이상 허위 얼마나 이게 그때 그랬냐 말이야. 이거는 이게 결국은 정유라를 짓밟은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짓밟은 겁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공개한 거야, 이준석이가. 정유라도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던데. 그러니까요. 너 여기 뭐 장제원 의원이 삼성 간호 성을 3번 바꿔가지고 뭐 여포처럼 욕했지만 너 이준석이 너는 이게 5성 간호야. 너 누누이 말했잖아. 얼마나 이게 아버지 많이 바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부터 김종인이 홍준표 뭐 자격이 유승민 온갖 이게 아버지를 바꿔가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유라가 배신자에게는 안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아주 뼈 때리는 그런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준석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조적조라는 말이 있죠. 조적조. 근데 이적입니다. 결국에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이더라고. 제가 이준석이 동영상을 다른데 어벤져스나 제가 다른 유튜브 나가잖아요. 봤더니 선당우사란 말도 많이 썼더라고 자기도. 자기가 옛날에 단어들 보니까 다 그게 자기한테 다시
부메랑이 돼가지고 되돌아온 거죠. 네. 너 과거에 그 많은 막말 뿌리는 게 다 이게 니를 찌르는 거야. 부메랑처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라가 1개월 가했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근혜 탄핵하고 손학규 내쫓더니 결국 돌고 돌아 업보로 돌아오는 것이 인간사다. 그러니까 당신의 네 업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게 홍준표 의원이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 원래 대구의 그 하방에가 내려가면 중앙 정치는 절대 말 안 한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게 워낙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많은 걸 하는데 뭐 옳은 말도 있고 또 이게 비판할 말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게 그 정확한 저는 충고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준석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제일 앞장서는 그렇죠. 탄핵의 그 기획은 김무성이하고 유승미가 있지만 거기에 그 똘마니도 행동대장을 뭐 권성동부터 행동대장이 많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쫓아낼 때도 제일 앞장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안철수 있잖아요. 쫓아낼 때도 그 앞장섰고 그 다음에 손학규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그 홍준표는 동병상련이 있을 거예요. 홍준표는 두 번이나 당대표에서 쫓겨났죠, 본인도.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한테 따끔하게 충고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 자체는 저는 맞다 봐요. 항상 그 이준석이 본인부터 되돌아봐라. 이런 게 충고 아닙니까? 그 홍준표 시장의 충고. 이준석이가 이게 물론 오늘 또 이준석이가 그걸 반박해 놨더라고요. 오늘 김현정의 쇼 있잖아요. 그래도 라디오 넣어가지고 어떻게 홍준표의 충고에 대해서 수준 낮은 얘기라고 얘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거를 그 질문을 김현정이가 이제 한 거죠. 홍준표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요게 아마 이게 인터뷰, 이런 노네요. 수준 낮은 얘기다.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학교에서 왕따 피해자가 있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왕따 피해자, 너도 이게 왕따 당한다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피해자한테 힘들다. 홍준표가 그런 말 했다는 거야. 자기는 왕따 당하는데 피해자한테 네 잘못이 있을 거야. 이게 수준 낮은 이야기라고 지금 이게 홍준표한테 직격탄을 날리고 있잖아,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뭐 이 땡땡 저 땡땡 한 것에 대해서 왜 욕을 먹었는지 스스로 좀 자성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아주 점잖하게 충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되돌아오라 정치에. 홍준표 대표도 이준석의 그런 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지금은 좀 설익었고 그러니까 좀 더 성숙되면 큰 정치로 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뭐 높은 수준의 이런 조언이랄까 충고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좀 받아들이는 그런 아직 젊으니까 뭐 아량이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런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까지 한 사람이. 그걸 홍준표 시장한테 당대표를 지내고 두 번이나 그것도 그런 분한테 수준 낮은 얘기라니. 아니 홍준표하고 이준석이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수준 낮은 사람입니까? 진짜 옛날에 경북대학교 심평 교수라고 있잖아요. 심평. 그분에게 딱 이준석이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전만은 막 인간이 안 된다. 인간이 안 된다. 이게 저는 계속 이 심평 교수 말이 와닿더라고요. 이준석, 항상 정치를 하기 전에, 지도자 정치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게 인간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우리 옛날 말에도 먼저 수신부터 해야 되는 거야. 자기부터 닦아야 되는 게 몸을. 수신.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 이제 치국 평천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너게 아직 뭐 여자는 뭐 사귀는 애인이 있는 모양인데 결혼 안 했으니 이게 재가를 해본 적도 없고 무엇보다 한 번도 수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자가 정치를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도처의 폐륜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하태경 정도 빼고는요, 김웅희 정도 빼고는 전부 이게 배신한 거예요.
허은하 뭐 수석 대변인하고 김병욱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허은하는 이게 그 옛날 출연 때부터 TV 채널 A 출연할 때부터 뭐 이사니까 이게 허은하도 이제 끝났죠. 뭐 자기는 어제 기자회견 장소를 허은하가 빌려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은하도 이게 끝났고요. 그다음에 김병욱이는 77년생인데 제가 보기에 그걸 보십시오. 뭐 미리 온 미래라고 말도 안 되는 게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김병욱이도 이게 사생활 이게 저는 가로세로의 폭로가 완전히 근거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결국에 김병욱이 자기도 가로세로 때문에 이게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도 가로세로 때문에 폭로되니까 아마 이게 동병상련인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이럴수록 이제 이준석이 쪽은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네. 이제 다 떠났어요. 이제 그 김종인도 떠나고 그다음에 홍준표도 떠났어요. 예, 그렇다고 봐요. 이제 뭐 누가 있습니까? 결국에 유승민 일당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지지자들은 대부분 이게 좌파라 보면 됩니다. 좌파.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우파 국민들 있잖아요. 네. 들어기 똘똘 뭉쳐서 이준석, 유승민 일당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참 점잖은 축에 들어가고 원내대표까지 하신 중진이 김기현 의원 아닙니까? 또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까지도 참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지 한 말씀들 했더라고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하고 대선 때 아주 호흡을 맞춰서 같이 뛰었지 않습니까? 나 개고기 판 적 없다. 양어 탈을 쓴 적도 없고 참 제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나무 그 튀는 나무 탓만 하느냐 이렇게 한마디 했고 나경원 의원도 정말 청년 정치인 줄 알았더니 노회한 정치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럼요. 실제 이거 나경원 대표는요 원내대표 있잖아요. 예. 얼마나 이게 그때 전당대회 때 억울했습니까? 그럼요. 전당대회 당원 투표 40% 1위에서요. 이준석에게 37%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역선택 때문에 좌파들 당대표 자리를 놓쳤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게 참고 참을 인자 새겨놓은 나경원 대표가 한 거예요. 예. 근데 도저히 못 참으니까 이제 이준석을 비판한 거 아닙니까? 이제 너를 완전히 영원히 손절한다. 이미 이준석은 완전히 정리한다. 이렇게 했고요. 아마 이게 김기현 대표도 이제 뭐 당대표 나오니까 아마 이게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래서 이게 나는 개고기 판 적 없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저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요. 너무 이게 기회주의적으로 자꾸 이게 처신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이준석이를 따끔하게 비판해서 제명시키도록. 예. 이제는 이게 저는 제명 외에는 답이 없다. 영구 제명 이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준석 문제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